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오늘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안성 맞춤 IC 인근 지역, 그동안 낙후돼 있다고 볼 수 있었던 안성의 동부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영상에서 많은 부분을,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오픈마인드님의 강의를 비롯해서 많은 영상들을 올렸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왜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을 첨부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요 지금 핵심은 저희가 항상 주목을 했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맞춤 IC 인근 지역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할 것이며 지금 각 지역의 지가가 종합운동장 주변의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오늘 밸류맵이라는 토지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땅에 미친 농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성인데요. 처음으로 가보실 지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오산 종합운동장 주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오산, 뭐 동탄, 이쪽은 평택, 이쪽은 굉장히 지금 뭐 개발도 많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종합운동장들은 기존 안성처럼 약간은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다가 향후에 이 지역들 도심이 확장되면서 종합운동장 주변도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오산 시민회관, 오산 종합운동장 주변인데요. 자,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지금 이 주변을 보시면 뭐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 이쪽 뭐 하천을 지나가서도 주거지역인데요. 보시면 뭐 주거지역은 보통 평당 단가가 보면 2019년이네요. 보니까 여기 58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2011년입니다. 뭐 이때도 800만 원 선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주변이 다 전부 다 주거지역이고요. 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렇게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운동장 쪽이랑 이쪽은 다 자연녹지고요. 이쪽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네,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고 이 왼쪽에 빨간 시설은 땅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죠. 네, 상업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디를 가볼까요? 자, 안성시 인근 지역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이곳은 바로 평택입니다. 안성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평택은 기존에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개발이 있었고, 평택 전체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곳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도 지금 보면 기존 평택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택도요, 위쪽 평택이 있고 남부 평택이 있는데 이 밑에 쪽 평택 지역에서도 사이드 쪽이었습니다. 이 지역도. 근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 위쪽은 지금 뭐 다 공사하고 있죠. 삼성 고덕신도시, 삼성 반도체, 뭐 지제역 해서 다 가까운데 이쪽은 보시면 평택시청에서도 약간 사이드 쪽에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쪽은 농업진흥구역이라 평택 도심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전화 문의들이 오시는데요. 저렴한 땅을 찾고 있다. 싼 땅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은 절대로 싸다고 해서 진흥구역이라든지 막 저 도로를 벗어난 막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땅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집가 상승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땅값은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완전 나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도심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고 이슈가 있는 지역 도로에서 벗어난다면 어 그러한 곳의 땅값은 과연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땅보다는 도심 지역에 가깝고 앞으로 향후 개발이 가능한 미개발 미성숙지인데 도로에 좀 접해 있는 그런 곳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싸지는 않지만 그런 곳이 향후의 집가 상승도 훨씬 더 집가 상승이 어, 크게 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소비자 땅도 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땅을
갖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땅을 팔고 싶어도 아무리 싸게 샀다는들 저 안쪽에 있는 땅들 도로도 뭐 소로길이나 뭐 이런 1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길 그 땅들은 주인을 만나야 되고 임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심권에서 가깝고 개발하기가 용이한 땅들, 농림지역이 아닌 뭐 자연녹지라든지 뭐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땅들은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내가 좀 급할 때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땅을 사시려면 기왕이면 용도 지역이 좀 그 개발하기 편리한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도 당장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요. 이 평택 종합운동장 주변을 봐도요. 이쪽이 전부 다 이 앞에 지능구역을 빼고는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 뭐 이 좌우측으로 다 감싸고 있고요. 보시면 종합운동장 맞은편은 뭐 2015년 거래된 거 보니까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뭐 이쪽은 보시면 뭐 1100만 원. 뭐 그러니까 사실 뭐 더 클릭해 볼 필요도 없이요. 거의 뭐 800에서 10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은 뭐 후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데도 한번 보면 뭐 760만 원, 700만 원대가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 여기는 정말 저렴하게 사셨네요. 400만 원. 그러니까 최하 400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곳들이 많다고 이 평택 쪽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자, 이곳은 어딜까요? 네, 이곳은 그 얼마 전까지 오픈마인드님께서 사셨던 이충동, 네, 에라이즈 아파트 근처인데요. 이쪽도 지금 뭐 소프트장, 그라운드 골프장, 축구장, 실내 체육관, 이쪽에 뭐 수영장도 있습니다. 뭐 배드민턴장에서 이쪽도 좀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 이충동도에서도 좀 사이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전부 다 도심입니다. 맞은편에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뭐 이쪽들도 뭐 전원주택도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도 보면 2012년 저렴하네요. 290만 원대가 저렴해 보입니다. 굉장히. 300만 원대. 단독 주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요. 뭐 이쪽으로 한번 뭐 찍어보나 마나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도 전부 주거 지역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 지적 한번 볼까요? 이쪽은 자연 녹지고요. 이 종합운동장 맞은편은 전부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어딜 가볼까요? 네,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도 좀 크게 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도심권들이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딱 봐도 기존 도심권들이 이쪽에 있었는데 좀 사이드 쪽에 체육관이 있었는데 보시면 지도를 좀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 희뿌연 색깔로 선이 표시되어 있고 뿌옇게 되어 있는 곳들은 주로 대규모 단지 택지 개발을 하는 지구들 지구 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쪽도 지금 이쪽은 기존 도심권이었는데 천안운동장이 사이드 쪽에 있었지만 향후 도심이 확장되면서 이쪽이 지금 네, 뭐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고요. 불당. 네, 그 유명한 여기가 불당이군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이쪽에 계획돼 있었다는 걸 보면 이쪽도 사이드 지역이었지만 도심이 밀려서 이쪽에 새로운 도심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쪽이 또 새롭게 재평가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이쪽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찍어보나 마나 뭐 200억 막 찍혀 있는데요. 이 종합운동장 이 맞은편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서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뭐 상업 주거 시설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는 뭐 천안 쪽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지적도 눌러보면요. 이쪽은 뭐 주거 지역부터 상업 지역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이쪽은 천안의 종합운동장 주변도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네. 자, 근데 찾고 찾다가 자, 음성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음성도 대소랑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음성 종합운동장 주변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자, 보시죠. 음성 종합운동장 주변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자.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 맞은편인데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2004년에 뭐야 이건?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보시면요, 이쪽도 지금 지적도를 한번 눌러보면, 야, 이쪽이 지금 다 주거지역이고요. 심지어 1종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50 이상, 250 이하. 2종 주거지역 같으면요,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60%에 어, 100, 200 이상, 300 이하.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은 70% 정도 닿습니다. 50% 건폐율 50% 이상,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같으면 이렇게 1종, 2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곳의 음성 종합운동장 주변도 자 보시면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적도를 안 펴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뭐 농지 같고 하지만 이쪽이 벌써 이미 다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땐 뭐 시골 땅 같고 아직도 논밭으로 쓰는 것 같아서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이쪽의 집가는 벌써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래되는 금액은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청주입니다. 청주는 뭐 안성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제가 좀 오래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청주 같은 경우도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좀 크게 보면 좌우 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의 숲에 둘러싸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주거지역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이 그냥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은 클릭을 안 해도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궁금하니까 하나 볼까요? 뭐 이쪽에 뭐 하나만 찍어봐도 2014년에 뭐 이런데 보시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냥 주거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더 찍어볼 필요도 없이 가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이 안성 지역을 지금 보시면요. 안성의 2030 도시개발 계획이라든지 안성시의 계획들을 보면 정말 의지가 넘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 그 기존에 낙후된 안성에 낙후된 동부권이 아닌 안성의 중부권, 그러니까 중부대학교 쪽, 중앙대학교 쪽으로 원래는 그 날려고 했었는데 이쪽이 안성시의 국토의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안성시에 낙후된 지역인 이 동부권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돌아서면서 이 동부권 이쪽으로 지금 안성맞춤 IC가 이 양복리 쪽에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안성에 10여 년, 15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보시면 안성을 보면 제가 안성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성을 쳐보면요. 사실 안성이 많은 도로가 지나간다고 했지만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와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와도 같은 축인 38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보시면 이 안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봤을 때 가운데를 시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평택과도 가깝고 평택 생활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쪽 공도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이 그 중부고속도로와 이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어떤 서울과 이어지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기틀이 마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아주 안성시 이 동부권에는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땅에 미친 동물은 생각을 하고 이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부권 안성의 서쪽에 축을 두었던 지가가 이제 안성의 동쪽 그리고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 맞춤 IC
쪽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예상만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누가 봐도 이 바둑판처럼 짜여진 농업진흥구역을 이미 안성시에서는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다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바로 도시지역 내로 편입을 시켜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오픈마인드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보시면 이 농지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직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은 맞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맞지만 도시지역 내에 편입을 해서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생산녹지지역의 진흥구역,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보면요, 도시지역 내에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녹지지역 생산 녹지로 지금 다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편입시켜 놨다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안성시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녹지라고 해서 뭐 20에 100, 20에 80 그 지자체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것은 농지법,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요. 이 농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농사만 지어야 됩니다. 향후 이곳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IC가 생기고 이곳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이 스마트 고속도로는 지금 30분 정도, 원삼 IC까지가 한 20분대 후반이라고 하니까요. 원삼 IC에서 지금 이 안성맞춤 IC까지는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직선거리로 그 고속도로를 달리던 탄력으로 쭉 8km 정도면 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기 때문에 30분대면 이제 서울과 안성과의 거리가 30분대로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주변의 집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뭐가 들어와도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류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38번 국도를 제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게 서쪽으로는 평택 항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제천까지, 장호원 제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합운동장 주변을 검색을 미리 해봤는데 이 38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보니 가면서 한번 그 종합운동장을 아까 한가 본 게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장호원을 지나서요. 이 38번 국도입니다. 자, 산을 넘고 넘어서 쭉 남한강대교를 지나서요. 자, 쭉 가다 보니까 제천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쭉 중앙고속도로 나오고 가다 보면 제가 아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38번 국도, 38국도를 찾아라. 네, 여기 있습니다. 쭉 찾아가다 보면 제가 아까 놀라운 사실을 아까 봤거든요. 완전 시골인데 그 시골에도 38번 국도 타고 쭉 올라가 보면 진짜 시골입니다. 여기 정말 시골. 자, 나왔으면 제천. 제천도 보면요. 있다. 제천 종합운동장. 보시면 제천, 시골이라고 하면 또 화내실 수 있어요. 이 제천도요. 이 종합운동장 주변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보시죠. 이 종합운동장을 둘러싸고 체육관을 둘러싸고 전부 다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요. 이 경제 그 소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거의 질,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운동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강하게 사는 게 모든 그 사람들의 행복 중에 하나니까요. 내 몸이 아프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정말 제1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설이 있는 곳 주변은 당연히 다 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특히
이쪽 안성 같으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불과 1.5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은 뭐 향후에 당연히 무언가 개발이 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찾고 있습니다. 자, 한참 더 골짜기로 들어가세요. 이번에 영월. 여기는 진짜 시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월 이쪽도요. 보시면 운동장 주변이 다 주거 지역입니다. 보시면요. 이 앞쪽도 뭐 다 지금 이 앞쪽 보시면 다 주거 지역입니다. 이쪽도 주거 지역, 이쪽도 주거 지역. 이 시골인 영월에도 종합운동장 주변은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안성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성은 지금 수도권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 미성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성의 종합운동장 주변을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앞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땅을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과 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양쪽의 연락을 받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기가 막힌 곳의 지주분께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은 정말 보기 힘든데 그런 땅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왔습니다.